네, 30강의 1번은 원래 제목이었던 문제였고, 네, 제목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면은 debate on capitalism 해가지고 자본주의에서의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뒤에 보니까 what responsibilities do businesses have? 그래서 어떤 기업이 가지는 책임감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여기 한국어 제목을 봐도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의 책임 해서 자본주의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근데 디베이트라고 지금 영어 제목에 들어가 있듯이 한 가지의 책임이 아니고요. 이러한 책임을 보는 입장이 좀 나눠져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문장에서는 자본주의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이러한 자본주의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된대. as 무엇으로서 이해가 되냐면은 market based 시장 기반이고 시장 기반의 economic system 경제적인 체계다. 자, 근데 어떤 체계냐? 우선 as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as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얘 무슨 역할?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는 동사가 아닌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govern이라는 동사는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앤데 의미상으로 무엇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문법상으로도 govern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고 by capital하고 뭐뭐에 의해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기반의 경제 체제인데 근데 무엇을 지배받냐? 자본의 지배를 받는 경제 체제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대. that is 하면서 이게 뭔 말이냐? 똑같은 걸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경제 체제의 동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명사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 뒤에도 동사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라는 동격인 게 아니라 지금 동격으로 이어준 게 capital과 그리고 the wealth 요렇게 동격 명사 동격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자본이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wealth 어떠한 재산인데요. 누구의 재산이냐면은 individual 개개인 또는 an establishment. 그래서 여기서는 설립이나 확립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회사, 기관, 점포 뭐 이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회사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게. 자, 그래서 보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냐면 개인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래. 자, 그리고 나서 accumulated,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명사 동격이라서 뒤에 동사 나오지 않습니다. 얘 동사 아니고요. 앞에 있는 wealth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전치사 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accumulated로 두 번째로 wealth 수식해줍니다. 그래서 accumulate 하면은 축적하다라는 뜻이니까 부가 또는 재산이 축적되는 거 과거 분사로 수식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축적이 된 재산이냐면 근데 여기에서 accumulated 분사랑 또는 employed 얘네 둘이 이제 접속사 5월로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축적되거나 또는 employee에 고용하다 아니고요.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할게. 그래서 축적되거나 사용된대. 근데 누가 축적을 하거나 사용이 되냐면은 it's business activities. 사업 활동에 의해서 축적이 되거나 또는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재산을 바로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선 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제 개념 설명이 또 자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이제 개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개념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문법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선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니까 entrepreneur에서 이제 기업가고요. 그리고 institution 기관입니다.
주어 자체는 요 기업가와 기관이 주어인데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그들이 그러니까 기업가가 만드는 기관과 그리고 기업가는요. generate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위치인 것도 한번 확인. 무엇을 만들어내나 봤더니 자본을 만들어낸대. 자, 그런 다음에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 거 보니까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들어간다. 그래서 완전문 들어가 있는 확인해 볼게요. 자, 사업체가 기업이 제공을 한대. Goods, services and payments. 목적어 이렇게 세 개 들어가 있네. 아,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 맞네. 자, 그래서 자본으로 뭘 하려면은 사업체가 제공을 한다 이거야. 상품과 재화와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는 여기서 임금. 근데 누구에게 주는 임금이냐면 to workers,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을 이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하는데 잠시만요.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기업가와 그리고 기업가가 만들어내는 기관, 그러니까 사업체는 우선 자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낸 자본으로 상품도 만들고 재화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준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어서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자본주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위에 우리가 이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개념 설명에 플러스로 기업 얘기를 소재로 던져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디베이트, 논의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은 defenders, 그래서 옹호자들이네. 어떤 것의 옹호자들? 이 자본주의의 옹호자들. 아, 근데 여기서도 조금 떨어져 있지만 동사 수일치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 대절, 명사절, 목적어절. 이러한 체제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maximally distributes, 그래서 최대한 배분을 한대. 무엇을? 사회적인 자유와 그리고 desirable resources. 그래서 여기서의 desirable은 원래 보통 바람직한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옆에 해석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 뜻으로 해석 안 했고요. 가치 있는 뭐이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뭘 하냐면은 분배를 한다는 거야. 뭘 분배를 해? 사회적인 자유랑 그리고 자원들, 가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배분을 한대. 자, 그러면서 칸마 ing 분사구문 들어가요. resulting in. 그래서 결과로 내는 게 무엇이냐면 the best economic outcomes. 에서 최상의 아주 제일 좋은 경제적인 결과를 for everyone in society.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이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옹호자들이니까 당연히 최상의 결과를 주고 그리고 자유라든지 아니면 자원들 다 최대한 배분을 해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On this view 이러한 견해에서 사업체의 only social responsibilities 유일한 사회적인 책임은 are 무엇이냐면요. 투부정사 보어 뭐뭐 하는 것이다. To maximize legally generated profits.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사업체가 이런 자본주의 내에서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그래서 봤더니 최대화하는 거네. 무엇을? 법적으로 generated, 생산된, 만들어진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래. 문법적인 것부터 잠깐 보고 갈게요. 그래서 legally 분사가 분사 꾸며주고 분사가 명사 꾸며주는데 이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떤 사업체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고자들은 이러한 체계 내에서 이러한 체계가 사회적인 자유도 나눠주고 그리고 자원도 나눠주고 그래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좋다. 그러면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이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내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업체가 해야 할 거는 유일하게 뭐다?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이윤을 내는 거. 그게 원래 이제 사업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의 공통 목표잖아. 그러니까 이윤을 내기는 내는데 법 안에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이윤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책임이래. 왜냐? 사업체가 그만큼의 이윤을 내야지만이 그러한 또 자본들이 고객에게 상품으로서 돌아가고 또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긍정적인 의견. 좀 예,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누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보는 게 너희에게는 훨씬 더 이해나 분석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우선 해볼게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좋은 역할을 한다. 다 나눠주고 최상의 결과를 낸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내에서 사업체가 유일하게 해야 하는 일은 최대한으로 합법적으로 이윤을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자, 근데 분명히 아까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면 반대 입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however, 하지만 하면서 앞에서는 오고자들의 얘기를 들었다면은 이제는 요거에 또 반대하는 입장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반대되는 뭔가 의견이 이제부터 들어갈 거야. So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몇십 년 동안에 there has been 있어왔대. 무엇이 상당한 반응이 있었대. 근데 어떤 반응이냐면 against 반대하는 무엇을 반대하는 this view 이러한 입장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반응 그래서 옆에는 해석을 이렇게 좀 더 단순하게 반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 단어로 좀 줄여봅시다. reaction against 하면은요 counteraction 또는 resistance 뭐 명사가 뒤에 붙으려면 전치사 필요하니까 to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this view는 위에 있는 지금 요거 받아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뭐다? 합법적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라는 견해에 이제부터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그 반대되는 견해는 얘기를 언급만 했지 내용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it is argued that 하고 가주어 진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장되는데 어떠한 내용이 주장이 되냐면은 사업자들은 책임을 가지고 있대. 근데 어떤 책임이냐면 far beyond 훨씬 넘어서는 beyond 여기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 목적어 오는 것까지 확인. 자, 그래서 뭘 넘어서냐면 following the law and profit making.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냥 법을 따르는 거. 그러면서 profit making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 그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요 부분만 보면은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위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랑 그냥 법을 따르면서 합법적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내는 것. 그래서 지금 같은 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형광펜을.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랑 반대되는 입장은요, 저희는 펜으로 좀 표시를 할게요. 형광펜으로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So reaction against this view. 요 부분이 이제부터 반대되는 의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의견은 좀 더 구체적인 거. 아,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그 반대되는 의견이 무슨 의견이냐면요. 단순히 합법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요. 그냥 1차원적인 의무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의무들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위에 있는 의견에 반발인 거죠. 그 반발의 내용은 뭔가 봤더니 합법적인 이윤, 창출, 이상의 책임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근데 그 책임이 뭔지 아직 안 나왔거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남았으면은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 이상의 기업의 책임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겠지. So when society accepts capitalism, 사회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 해놓고 this view holds하고 지금 삽입한 거야. 삽입 왜 했어? 누군가의 의견, 생각, 말, 뭐 믿음임을 알려주려고 이러한 견해가 hold, 믿기로는 하고 지금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러한 견해 뭐겠어? 이제부터 설명해야 될 거. 그 위에 나왔던 합법적인 이윤 창출 이상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에메랄드색 같은 색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겠네. 그래서 이 위에 나온 요 견해가 믿기로는요. 사회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를 수용을 할 때, 받아들일 때 it needs not also accep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need가 동사로서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딱 봐봐. 주어가 is인데 need가 동사라면은 수일치에서 needs가 됐어야 되는데 수일치 안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뭐야? 조동사고요. need, not까지 보통 같이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니드나 뒤에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accept 동사 원형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 문법적인 거 조금만 주의해 봅시다.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자, 우선 사회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무엇을? The view, 견해를. 자, 어떤 견해인가 우선 봅시다. 네, 어떤 견해냐면은 요거 동격의 대시예요. 뒤에 이제 완전문 들어가겠지. 경제적인 자유가 always has priority. 항상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 over. 무엇에 비해서 competing conception. 상충하는 또는 뭐 대립하는 개념보다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social goods. 사회적인 그런 재화들의 축적과 분배보다 축적과 분배 또는 or로 지금 연결시켜주는 거 이렇게요. or 해놓고 요 of 이렇게 연결돼서요. 지금 뒤에 있는 요 of도 누구 꾸며줘? 컨셉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와 대립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회적인 재화의 그 축적과 분배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other responsibilities, 다른 또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대. 근데 어떤 책임이냐? O가 빚이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요. O, A, to B. A를 B에게 빚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O, money, to B. 나는 B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 또는 이제 responsibility를 뭐 목적으로 써볼게요. 나는 all responsibilities 뭐 예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빚지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렇다면 responsibility라는 요런 명사가 책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빚을 수 있을까? 빚을 질 수가 있는 사람이나 생물인가요? 아니지. 그럼 이러한 개념 같은 거는요, 무조건 목적어로 오호해서 들어가는 명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responsibility를 꾸며줄 때 지금 무슨 태로 꾸며줘? 수동태 분사로 꾸며준다, 과거 분사. 누구에게 빚진 거야? 직원들과 고객들과 사회와 그리고 the environment. 환경에 빚지고 있는 그런 다른 책임감의 개념과 그리고 사회적 재화의 축적과 분배와 같은 개념보다 경제적인 자유가 항상 우선되어 있다라는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를 했듯이 뭐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을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그 자본들이 뭐 다시 뭐 상품으로서 또는 서비스로서 임금으로서 돌아갈 수는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the view that 하고 시작하는 이 견해에서의 economic freedom, 경제적인 자유라는 거는 지금 옹호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와 비슷합니다. 뭐냐? 내가 이 자본주의와 법이라는 둘레 안에서 규칙을 어기지만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이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자유잖아요. 내가 이 정제 시스템, 그리고 법률적인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자유롭게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나에게 긍정적이고 뭐 이득이 되는 이윤을 또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게 이제 경제적인 자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제적인 자유가 항상 우선시 된다. 무엇에 비교했을 때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직원과 뭐 고객과 사회와 환경에 빚지고 있는 책임이란 건 뭐 이런 거겠지? 직원에 빚지고 있는 책임은 물론 제일 기본적인 건 임금이겠죠. 그래서 노동을 한 만큼 돈을 임금으로서 지불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긴 한데, 근데 이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거고,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은 그 노동에 비례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무 도덕적, 윤리적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본다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공장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공장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 공장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차 한 대 또는 뭐 한 대라고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들은 다 이제 우리가 환경에서부터 가져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선 자원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공장을 가동을 시키면서 환경을 오염을 시킬 거란 말이야. 자, 이러한 과정에서 그렇다면 기업이 환경에 가지고 있는 책임이란 자기가 오염을 시키고 자기가 자원을 공할시킨 것만큼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환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기업 또는 뭐 사업체가 환경에 가지고 있는 책임이 되겠죠. 또는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은 자, 자본을 한 기업이 엄청 많이 축적을 했어. 예를 들어 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엄청 크잖아. 예, 자회사나 뭐 계열사도 진짜 많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부를 엄청나게 축적을 했단 말이야. 경제적인 자유만 따지면은 내가 정말 기본적인 내가 임금으로서 돌려줘야 되는 거, 그거 빼고는요. 이 삼성이라는 사업체는 사실상 더 돌려줄 게 없어요. 경제적인 자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봤을 때. 근데 사회적인 책임까지 보자면, 자,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요, 사실 이 회사만 가지고는 그렇게 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회가 있고 그걸 구성하는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만큼 크고 성장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러한 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거 돌려주는 어떠한 뭐 굳이 물질적인 게 그러니까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걸 돌려주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적인 자유는요, 옹호자들,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얘기했던 개념과 조금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자본주의란 다 분배를 하는 거고, 모두에게 최상의 경제적인 결과를 주는 거니까, 개개인, 그리고 각 사업체들은 자기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하면 된다. 그게 이제 이코노믹 프리덤인데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책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다른 책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제적인 자유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거지. 경제적인 자유도 물론 존재하기는 한데요. 근데 경제적인 자유 외에 다른 책임들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책임들을 경제적인 자유보다 우선시 돼야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요 두 가지는 The conception of the collection or distribution of social goods 요게 이제 두 번째 책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other responsibilities 이게 이제 세 번째 책임이 되겠죠. 펜이 엄청 두껍게 써져서 잘 알아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필기를 했을 테니까 좀 지우고요. 지금 마지막 문장을 조금 설명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1번에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 3번은 사회적 재화의 축적과 분배. 그다음 3번은 다른 사회적 책임.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나 아니면 환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책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1위 무조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의미하는 건 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개개인 또는 각 사업체의 최대 이익 창출하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를 이 글은 부정해야 된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기반으로 깔려있지 않은 국가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솔직히 공산주의? 이런 데 빼고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는 물론 모든 사회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요렇게 생각하는 요러한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지. 왜? 물론 1도 존재하는 건 맞지만 2번과 3번과 같은 다른 책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반발의 의견을 볼게. 합법적인 이윤 창출 이상의 책임이 존재한다. 그게 보다 단순한 합법적 이윤 창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 외에 이러한 개념들도 당연히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있는 옹호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거지. 물론 자유롭게 하는 거,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거 너무나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 옹호자들은 고려 안 하잖아. 무조건 경제적인 자유가 그냥 제일 우선이고 그게 중심이잖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더 뷰는 위에 있는 지금 분홍색으로 계속 표시를 한 옹호자들의 입장이랑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this view 초록색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요 내용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자유도 물론 존재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제적인 자유를 제외한 얘네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 대상으로 기업의 책임으로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사실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이 글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의 책임,
대한, 아이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업의 책임에 대한 상반된 의견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할 생각을 팍 들었는데 혹시 이 진로 영어도 얘들아 그 영상 수업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우리 직접 대면 수업할 때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래서 너무 그래서 영상을 늦게 챙겨보면은 질문할 시간 없으니까 좀 미리미리 좀 챙겨보고 꼭 이해 안 가는 거 또는 좀 궁금한 부분 질문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고요. 우리 30강 2번에서 볼게요.